그 다음 기술은 신소재공학과의 김일도 교수님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물과 친수성 섬유 멤브레인을 이용한 발전 기술에 대해서 기술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물과 친수성 섬유 멤브레인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발전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래 기술의 문제점, 그리고 본 발명 기술의 특징, 관련 문헌 및 특허, 그리고 사업화 추진 현황 순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생산량의 증가 또한 필요하고요. 다양한 그런 신재생 에너지 원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 에너지 원들 경우에는 설비 투자 대비 얻어지는 에너지 효율이 낮다라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에너지 생산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수력 발전이나 풍력 발전, 조력 발전, 태양열 발전을 들 수 있는데요. 수력 발전은 담수의 양,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만 가능하고요.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풍력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m/s 이상의 바람 세기가 요구가 되고요. 초기 설치 비용이 원자력 대비 60배 정도 높은 실정입니다. 조력 발전은 조수간만의 차가 있는 해안가에서만 가능하고요. 태양열 발전은 높은 초기 설치 비용 약 원자력 대비 20배 정도 되고요. 무엇보다 높은 일조량, 햇빛이 비춰지는 환경 하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용량 발전 기술 이외에 최근 들어서 소형 기기나 또는 IoT 기기, 웨어러블 소자들을 구동시킬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장치에 대한 R&D 개발, 사업화 관련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형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로 열전 발전, 압전 발전, 광전 발전, 그리고 전자기 발전을 들 수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열전 발전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전력 밀도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열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압전 발전은 기계적 압력이나 변형 현상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계의 어떤 소자의 손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광전 발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양광이 비춰지는 환경 하에서만 구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그런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전자기 발전은 전자기파에 어떤 나쁜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공급이 가능한 그런 극미량의 물을 활용하거나 대기 중에 흩날리는 수분을 활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장치이고요. 신개념 하베스팅 기술입니다. 편의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독창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제성, 에너지 밀도 또한 저희들이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명도 장수명 특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웨어러블 소자를 구동시키거나 또는 대면적화하는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실용성도 높은 기술이라고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에너지 하베스터는 증산 작용을 활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전도성 면 섬유가 놓여져 있고요.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면 섬유는 4장이 이렇게 스택트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병렬 구조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어떤 거 사용하지 않고 증류수 물을 면 섬유상에 비대칭적으로 떨어뜨렸을 때 LED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이 완전히 증발하는 1시간 동안 이 LED는 계속해서 불을 밝히게 되고요. LED의 작동 전압이 2.2V 정도 됩니다. 작동 전류가 20mA이고요. 이 면 섬유 하나당 저희들이 0.3V에서 0.8V 정도의 전압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 섬유를 직렬로 연결하면 저희들이 전압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병렬 연결 과정에서 전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전력 양을 생성해내기 위해서 직렬, 병렬 연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에너지 양을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증산작용은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물이 줄기를 거쳐서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배출되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에너지 하베스터는 증산이 일어나는 식물의 원리를 모사를 하였고요. 전도성 물질이 도포되어져 있는 멤브레인 상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쪽은 젖어 있고요, 한쪽은 마른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젖은 쪽에서 마른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되고요. 물 속에는 많은 수소 이온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 과정에서 전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물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수소 이온은 그 전도성 입자에 흡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기 이중층이 형성이 되고요. 흡착된 영역과 그렇지 않은 그 마른 영역 사이에 그 전압차가 발생을 합니다. 전압차가 발생하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에너지 하베스팅 소자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제조 공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도성 물질로는 캐첸 블랙이라고 하는 탄소 입자를 사용을 하였고요. 이러한 탄소 입자가 분산된 용액에 면 섬유를 넣어서 그 코팅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 면에다가 물을 드랍하게 되면 그 비대칭성이 유지가 되면서 전압이 형성되고요. 전류가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25ml의 극미량의 증류수를 사용을 하였을 때 저희들이 최대 1mWh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때 개방 전압이 0.55V 그리고 최대 단락 전류가 4마이크로암페어 정도 됐습니다. 약 0.5V의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전류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직렬 연결, 이제 병렬 연결을 통해서 전압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요. 전류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물을 인위적으로 저희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런 행위가 필요한 기술이었고요. 이 물은 1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물이 완전히 마르면 비대칭성이 사라지면서 그 전력 생성이 이제 중단되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의 물순환 과정을 보면 그 바닷물이 증발을 하고요. 이 증발된 물이 이제 구름을 형성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고 또 그 땅 표면에서 지표에서 물이 다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비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자발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흡습할 수 있는 그런 흡습제를 코팅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흩날리는 수분을 자발적으로 흡수하면서 비대칭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의 물 순환을 적용한 그런 에너지 하베스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물 먹는 하마, 그 염화칼슘, 조해성 염이라고 하는데요. 이 CaCl2는 대기 중에서 그 물을 그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면 섬유의 그 절반 정도의 이 조해성 염을 코팅을 하게 되면 항상 젖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성이 자발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한쪽은 젖어 있고 한쪽은 마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생기고요. 그리고 전이차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력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1시간마다 저희가 그 물을 드랍을 시켜줬어야 됐는데 이 경우는 2주 이상 연속적으로 전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해성 염이 적용된 하베스터를 직렬 또는 이제 병렬 연결을 해서 전력을 증폭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 캐패시터를 저희들이 충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섬유는 그 증산작용, 그 물의 흐름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되고요. 전도성 소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그 앞선 연구에서는 그 탄소 입자를 활용을 하였고요. 전도성 고분자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PDAT-PSS 또는 폴리아닐린과 같은 이런 전도성 고분자 소재가 있고요. 이런 전도성 고분자 소재를 활용한 그 에너지 하베스터인 경우에 그 전압값이 0.55에서 약 0.8V까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류값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다양한 소재군들에 대한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선 실험에서는 저희가 약 3cm 그리고 길이 9cm 정도의 그 면섬유를 사용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0.5cm, 7cm 정도로 그 면섬유의 그 면적을 크게 줄였고요. 이렇게 줄여진 상태에서도 우수한 효율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고요. 블루 LED를 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 연구를 진행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 3년 전에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 배터리를 키면 정말 좋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물을 활용해서 그 물을 그 소스로 활용해서 배터리를 켤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 4월 13일자 저희가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거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 바닷물, 염분이 있는 바닷물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그 19%의 이제 배터리 충전 효율이 33%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약 2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충전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이 물을 활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그 파워 제너레이션 컨셉은 보고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2017년도를 기점으로 뭐 네이처나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트 사이언스 등 그 우수한 저널지에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증산 작용을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점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신규 소재를 활용했을 때 기존에 나와 있는 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웍들 대비 한 3, 5도 정도 높은 그런 전력 효율을 얻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태양 전지는 그 면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그 하베스터는 그 볼륨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면을 그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태양광에 준하는 그런 전력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까지 4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논문은 그 ACS 나노의 그 트랜스퍼레이션 드리븐 일렉트로키네틱 파워 제너레이터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여기에 해당 그 원리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 셀프 오퍼레이팅 트랜스퍼레이션 드리븐 일렉트로키네틱 파워 제너레이터라는 컨셉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자발적으로 흡수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관련된 논문이었고요. 이외에 그 전도성 고분자나 또는 탄소 복합체 등 다양한 소재군들에 대한 그 실험들을 저희들이 증명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총 6건의 특허가 출원이 됐고요. 한 편은 등록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다수의 특허들이 지금 그 출원된 상태입니다. 본 연구 성과는 그 저희 카이스트의 자체 인큐베이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삼성전자 미래육성 그 센터의 후원을 받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 실용화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지금 현재 그 R&D를 병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일두 교수님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올라왔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마 이거 중간에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 경우 무한하게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력량, 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그 제가 그 두 번째 웍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 조회성염,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적용한 경우인데요. 비대칭성이 유지가 되는 환경하에서 전력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휘발하지 않는, 증발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이 물이 그 증발하지 않도록 그 실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그 자발적으로 흡착을 해서 그 비대칭성, 그 웻과 드라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계속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그 같은 분이 질문했는데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것 같은데 단위 면적당 최대 출력 전력량이 어느 정도인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에 그 얻은 결과가 31 밀리와트 그 스퀘어 센티미터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면들을 저희가 이제 적층을 하고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고요. 광전 발전 같은 경우에 비슷한 디멘션에서 약 20 밀리와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태양광 발전은 이게
그 태양광 밑에 다른 태양광을 적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동일한 그 면을 놓고 봤을 때는 대등한 수준까지 그런 효율을 얻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점을 저희들이 최근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이 화학 반응 및 전기 발생으로 인한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그 실제 그 슈퍼 캐패시터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제 슈퍼 캐패시터와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요. 슈퍼 캐패시터는 그 이온의 흡착에 의해서 그 저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을 사용을 하고요. 또 바닷물을 사용을 합니다. 물 속에는 그 물이 그 H2O인데요. 그 분해되면서 수소 그 H 플러스 이제 수소 이온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미네랄 워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체 유해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질문이 흡수제를 코팅할 경우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릴 때와 에너지 효율성은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그 저희가 흡습제로 그 칼슘 클로라이드 CaCl2를 사용을 하였는데요. 그 Ca2 플러스 또한 그 염입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외에 Ca2 플러스가 들어가져 있음으로써 그 전류 값이 높아지고요. 특성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물을 그 한 방울씩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와 그다음에 그 조회성 염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했을 때 그 에너지 전력에 있어서 뭐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조회성 염 그러니까 어떠한 염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양을 이제 전류를 높임으로써 추가적으로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올라온 게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질문을 하셨는데 의견을 주셨는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향후에 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연구 같습니다. 해당 연구가 실용화될 때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연구하실 건가요? 라는 뭐 어, 의견을 네, 물어보셨는데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 원으로 이제 수력 발전, 조력 발전 등 그 물을 활용한 그 에너지 그 개발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력 양을 이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정말로 저희가 만든 이 에너지 하베스터가 태양광에 준하거나 그거보다는 못하더라도 발전 양이 그 스케일업을 통해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주변에 염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곳에 같이 이러한 장치들을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바닷물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 이 하베스터 이런 발전기 자체를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그 전도성 면섬유를 활용을 해서 그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그죠? 한 20% 이상의 그 습도는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수분을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뭐 책을 읽는다든지 이제 불을 밝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매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